장군님 돌아가셨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먹은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이 사람을 다시 묶어서 사형에 처한다는 이 공개 재판을 바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아줌마 김소연입니다. 네, 새롭게 채널을 오픈해서 이미 3,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우아한 평양아줌마 채널의 김소연님을 모셨습니다. 조리 있게 말을 참 잘하는 덕분인가 구독자가 단기간 내 벌써 3,000명이 된 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채널 제가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댓글 다는데 전 진짜 이거 댓글에 어떤 답을 좀 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너네 저렇게 개떡같이 김정일이 나라를 운영하고 김정은이 저렇게 말아쳐먹고 있는데 어떻게 멍청하게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하고 김정은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어떻게 북한은 쓰러져 갈까 하면 다시 일어서 이거 오뚜기도 아니고 저 체제가 60년 동안 저렇게 견고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전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거창해지더라고요.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인민을 위한 나라 구조가 아니라 이 독재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한 이 왕국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했으니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데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전혀 없고 내 한 사람이 말이 법이 되게끔 만드는 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시스템 전체를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뭐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뭐 없고 이거는 다 보편적인 거고 쿠데타 같은 거 일어날 수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총체적으로 북한이 계층을 만들어 놓은 거 보게 되면 어떠냐면 제일 이제 적대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북한에서 그래도 그러니까 집안 족보를 보게 되면 지주였거나 뭐 그래서 집안이 그래도 소장농이라도 해서 돈 좀 있어서 자녀들을 공부시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이제 타도 대상이다 보니까 그들 자체가 절대로 이 고위층에 올라갈 수 없게끔 탄광으로 농장으로 이렇게 보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현상이 나면 가차없이 잡아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혀 국가가 아쉬운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라가 안 굴러가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층인데 이 중간층 간부들은 바로 노동자 농민의 무산계급의 출신들이면서 노동당에 충성만 하면 이 사람들은 살짝 당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충성하니까 나한테 이런 것도 생기고 평양에 회의도 올라오게 하고 이런 혜택이 조금씩 차려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명절 때 되면 선물이라는 걸 줘요. 그러면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한 대만큼 가기 위해서 죽기 살기를 노력하는 거고 꼭대기층 사람들은 자 최고 존엄한데 백두산 줄기면 줄기, 빨치산 줄기 이 줄기 물을 받아 먹고 아첨만 잘하면 되고 요 중간층 사람들이 이를 죽기 살기로 충성을 해서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요거를 강약 조절을 북한은 아주 잘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은 자 한국에 온 많은 사람들이 뭐 한국 드라마 봤다 뭘 봤다 하지만 이 중간층의 많은 사람들은요 못 본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죠. 한류에 대해서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더 많고 나라에서 말하는 게 법으로 알고 죽어도 장군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체제는 유지가 되는 거지. 정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다 아는데 까꿍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켜진다면 저 체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직 앉아서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지켜갈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장군님한테 이 시름 끼치지 않게끔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토론 온통 그리고 저희 시아버지도 사망할 때 자녀들한테 나라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조심해라. 건강해야 나라에 더 충성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바로 북한 체제는 이 중간층이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많아야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다라고 말하듯이 요 북한은 요 중간 간부들을 가지고 잘 다루고 교육을 시키고 해서 바로 위를 받들고 아래를 통제하게끔 만든 체제여서 통체적인 시스템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건재해 있다고 보면 되는 게 아마 총체적으로 북한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탈북하기 전에 김정일이 라진에 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행사가 그 라진 군부대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정일이 왔다는 그 부대와 불과 한 400m, 500m 앞에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하는 얘기가 장군님이 밤에 저길 쳐들어가서 그 주변에 군간만 사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퇴근한 이후에 밤에 들어간 거예요. 비상하고. 그리고 새벽에 유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화를 못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서 1호 사진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근해서 지금 밟고 있는 이 앞에 회사 앞 도로를 타고 올라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나와서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안 좋은 길을 우리 장군님이 갔다고. 근데 갑자기 서 있는데 나도 왠지 약간 그 좀 다른 의미심장하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간 길이라고. 그때 나는 좀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이야, 이다지나 막. 그러니까 그거를 막 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쩌면 아무리 그 마음속에 개떡같이 굴러가서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지만 이미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뭐 중간계층도 아니고 하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수령에 대한 어떤 숭배심 그리고 그 존귀하다고 생각해야 되나 뭐 대단하고 뭐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한 번 얼굴 봤으면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와 신기하다.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 나라가 지켜지는구나. 그 탈북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시사점을 제가 그때 그 서서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일성 사망한 다음에 그때 당시 내가 이제 개화차대에서 일을 할 때인데 갑자기 점심시간에 중대 모임이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무슨 모임일까 하고 다 밥 안 먹고 우리가 이제 강당에 모였는데 우리가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이런 방송을 듣게 돼요. 그런데 우리 그 계획지도원 하던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나 성함도 잊혀 안 지는데 그분이 해산을 출장 갔다 오면서 3박 4일을 열차에서 그냥 꼬박 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점심을 해가지고 나와서 기다렸거든. 오늘은 열차가 들어온다 하더라라고 하니까 언제 도착했나? 11시 한 30분 정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열차가. 이 사람은 며칠을 굶다 보니까 허기지니까 야 무슨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밥부터 먹고 봐야 되겠다라고 밥을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중대 모임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가운데 당 세포비서라는 사람이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갔어, 그 사람을. 나도 한심하고 전체 다가 눈뜬 소경이면 와 장군님 돌아가셨는데 배고프다고 밥을 먹은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2개월 만에 이 사람을 다시 묶어서 강당으로 다시 왔어요. 공개 재판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사형에 처한다는 이 공개 재판을 바로 이 전체 그 기업소 이제 강당에서 한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온 사람 보니까 바로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해골, 원래 모습을 알아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결국은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그 온갖 거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공개 처형이 됐는데요. 죽었어요? 죽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하윤신의 만큼이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무슨 한류를 알았거나 요즘 젊은 세대들 같았어도 다른 눈으로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회의 장소에 그 500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 아마 한두 명이 다른 생각을 했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는 저게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령 절대주의에 대한 교육을 그 타가소에서 그 과자 하나 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사회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까지도 아마 그 중간 계층이 이렇게 받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꼭대기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권력으로 누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 이래놓고 국가는 각종으로 머리를 쓰는 거지. 어떻게 하면 이 체제를 내 왕국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지킬 것인가를 끝없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를 해도 그 체제는 견고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아마 동서고금의 어떤 나라도 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붕괴되는 거를 보면서 수많이 학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 수 있는가를 많이 터득하고 교육시킨 나라는 또 아마 동서고금의 북한이라는 체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 체제가 유지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